나는 오늘 아침 거울 앞에 섰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했다.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참으며 살아왔는지 한번 정리해 봐야겠다고. 결혼한 지 35년. 환갑을 넘긴 지금 나는 남편과의 이혼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 주변 친구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한다. 우리 또래 여자들이 남편과 헤어지고 싶어 하는 이유들. 그 이유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니 내 인생이 고스란히 그 안에 담겨 있었다. 10번째 이유부터 시작하겠다. 10번째. 남편은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어젯밤에도 그랬다. 나는 병원 검진 결과를 받아왔다. 혈압약을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의사 선생님은 스트레스를 줄이라고 했다. 저녁을 먹고 나서 남편에게 말했다. 오늘 병원 다녀왔는데 선생님이 이러이러하게 말씀하셨어요. 남편은 텔레비전 화면을 보면서 대답했다. 아, 그래. 괜찮다며? 그리고 다시 리모컨을 들고 채널을 돌렸다. 나는 거실에 서서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그가 무슨 프로그램을 보는지도 모르겠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겠다. 그저 내가 투명인간이 된 것 같은 기분만 들었다. 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9번째. 남편은 나를 당연하게 여긴다. 밥이 차려지는 것도 빨래가 개져 있는 것도 집안이 깨끗한 것도 모두 저절로 되는 줄 안다.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작년 가을 나는 독감에 걸려서 사흘을 누워 있었다. 열이 38도를 넘었고 온몸이 쑤셨다. 남편은 회사에서 돌아와 냉장고 문을 열어보고는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라면을 끓여 먹었다. 내 방으로 들어와 물 한 잔 건네는 일도 없었다. 괜찮냐고 묻는 일도 없었다. 그는 그저 자기 밥을 해결하고 텔레비전을 켰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면서 생각했다. 내가 이 집에서 사라지면 이 사람은 어떻게 살까? 그리고 곧바로 답을 알았다. 별로 불편하지 않을 거라고. 8번째. 남편은 나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한다. 우리 아들이 이혼했을 때였다. 나는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 손주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졌다. 남편에게 말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이들이 너무 걱정돼요. 남편은 이렇게 말했다. 그래도 다 큰 애들인데 알아서 하겠지. 뭘 그렇게 걱정해. 나는 그 순간 남편과 나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다는 걸 느꼈다. 그는 내 걱정을 이해하지 못했다. 아니,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그저 남의 일처럼 느껴지는 모양이었다. 나는 혼자 밤을 지새우며 아들과 손주들을 생각했다. 남편은 옆방에서 코를 골며 잤다. 7번째. 남편은 집안일을 돕지 않는다. 35년 동안 단 한 번도 설거지를 해본 적이 없다. 빨래를 개본 적도 없고 청소기를 돌려본 적도 없다. 은퇴한 지 2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을 뿐이다. 나는 여전히 아침 6시에 일어나 아침을 차린다.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돌리고 집안을 정리한다. 지난주에 친구가 우리 집에 왔다가 물었다. 남편분은 집에 계시는데 왜 언니가 이렇게 바쁘게 움직여?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익숙해서 그래.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다. 익숙한 게 아니라 포기한 거라고. 남편에게 뭘 기대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깨달은 거라고. 6번째. 남편은 나의 돈을 자기 돈처럼 쓴다. 나는 결혼 전부터 일을 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일을 놓지 않았다. 그렇게 모은 돈이 꽤 됐다. 그런데 남편은 내 돈을 당연히 쓸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한다. 작년에 남편 친구 경조사가 있을 때였다. 남편은 내게 100만 원을 달라고 했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왜 그렇게 많이요? 남편은 짜증을 냈다. 친구 아들 결혼식인데 당연히 그 정도는 해야지.
나는 지갑을 열어 돈을 건넸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모은 돈인데 내 의견은 묻지도 않는구나. 남편은 자기 돈을 쓸 때는 신중하게 고민한다. 하지만 내 돈을 쓸 때는 한 번도 망설이지 않는다. 5번째, 남편은 나를 무시한다. 특히 사람들 앞에서 그렇다.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남편은 내가 하는 말을 자주 끊는다. 아니야, 그게 아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시작한다. 나는 입을 다물고 조용히 앉아 있는다. 처음에는 화가 났다. 그런데 이제는 그냥 익숙해졌다. 명절 때 시댁 식구들과 모였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음식 이야기를 하다가 요즘 건강을 위해 현미밥을 먹는다고 말했다. 남편은 바로 말했다. 무슨 소리야? 우리 집은 그냥 흰쌀밥 먹어. 당신이 혼자 먹는 거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실 우리 부부가 함께 현미밥을 먹고 있었는데 남편은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모양이었다. 4번째, 남편은 변하지 않는다. 나는 수없이 말했다. 좀 더 대화를 나누고 싶다고, 함께 산책이라도 하자고, 주말에 영화라도 보러 가자고. 남편은 매번 똑같이 대답한다. 그래, 그래. 알았어. 하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여전히 주말이면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본다. 여전히 나와 대화하지 않는다. 몇 년 전 나는 부부 상담을 받아보자고 제안한 적이 있다. 남편은 화를 냈다.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다고 상담을 받아?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 이야기를 한다고?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때 깨달았다. 이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고. 3번째, 남편은 나의 노력을 알아주지 않는다. 나는 35년 동안 이 집을 지켰다. 시부모님을 모셨고 아이들을 키웠고 남편의 뒷바라지를 했다. 명절마다 음식을 준비했고 집안의 크고 작은 일들을 처리했다. 하지만 남편은 한 번도 그 노력을 인정해 준 적이 없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를 치르면서 나는 사흘 동안 한숨도 자지 못했다.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이것저것 신경 쓸 일이 너무 많았다. 장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쓰러질 것 같았다. 남편은 내게 말했다. 수고했어. 딱 그 한마디였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허탈했다. 이게 전부구나. 내 35년이 수고했어 한마디로 정리되는구나. 2번째, 남편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언제부터인가 사랑이 식었다.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다. 신혼 때는 다정했다. 내 손을 잡아주기도 했고 함께 웃기도 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남편은 점점 차가워졌다. 이제는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는다. 지난 생일 때였다. 나는 아무 기대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막상 그날이 되니까 조금은 설렜다. 혹시 남편이 뭔가 준비했을까? 작은 선물이라도, 짧은 인사라도. 하지만 남편은 평소와 똑같았다. 아침을 먹고 나가더니 저녁 늦게 돌아왔다. 생일 축하한다는 말도 없었다. 나는 혼자 케이크를 사서 촛불을 켰다. 그리고 생각했다. 나는 이 사람에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1번째, 남편과 함께 있으면 외롭다. 이게 가장 큰 이유다. 혼자 있을 때보다 남편과 함께 있을 때 더 외롭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우리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 남편은 텔레비전을 보고 나는 창밖을 바라본다. 남편은 신문을 읽고 나는 차를 마신다. 우리는 대화하지 않는다.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지 않는다. 어느 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남편의 옆모습을 바라봤다. 남편은 등을 돌린 채 자고 있었다. 나는 그의 어깨를 바라보면서 생각했다.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질까?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인데 왜 이렇게 닿을 수 없는 느낌일까? 지난주에 친구를 만났다. 친구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다. 우리는 카페에 앉아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눴다. 그리고 친구가 물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이혼할 거야?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사실 나도 모르겠다. 이혼하는 게 정답인지 그냥 이대로 사는 게 나은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라는 것. 남편의 무관심과 무시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던 내가 아니라는 것. 이제는 내 인생을 돌아보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생각하게 됐다는 것.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볼 때마다 나는 내게 묻는다. 나는 행복한가? 나는 이대로 살고 싶은가? 답은 언제나 같다. 아니, 행복하지 않아. 아니, 이대로 살고 싶지 않아. 그래서 나는 오늘도 생각한다. 이혼이라는 두 글자를, 새로운 시작이라는 가능성을, 두렵기도 하고 막막하기도 하다. 하지만 동시에 조금은 기대되기도 한다. 내 남은 인생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된다는 것. 나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나는 더 이상 투명인간처럼 살고 싶지 않다는 것. 나도 존중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행복하고 싶다는 것. 환갑이 넘었다고 해서 35년을 함께 살았다고 해서 그 마음마저 포기할 수는 없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온다. 나는 따뜻한 차를 한 잔 끓여서 창가에 앉는다. 그리고 조용히 생각한다. 나의 10가지 이유들을.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